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감 만족 감성 여행 도시로 떠나보는 시간 오감도. 오늘의 감성 도시는 어딜까요? 1년 중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풍경.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고 소중한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출발! 산과 들에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예산군 광시면 예부터 황새가 살았을 만큼 청정한 마을인데요. 와, 여러분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벌써요 3월 둘째 주예요. 오, 소름 돋아. 그래도 이 봄이 온다는 소식에 저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청정지역 예산에 왔습니다. 아시죠? 예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특히 이 마을은 근처 암자의 스님과 주민들이 함께 담근 전통 장맛으로 입소문이 좀 난 곳인데요. 와, 분주해요, 분주해. 다들 지금 손발 맞춰서 일하고 계시는데 안 추우세요? 장담 그는 건 추워야 길일이에요. 추워야 길을? 네, 날씨 좋고 추워야 길일이죠. 그래서 장은 그럼 해마다 이맘때쯤? 네, 네, 정월장. 2월장은 옛날에는 제사상에도 안 올린다고 했대요. 이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빨리빨리 일시키려고 빨리 담으라고 했겠지 뭐. 추울 때. 지난 가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살살 씻어서 장을 담글 차례인 거죠. 이래봬도 장맛을 결정하는 귀하신 몸입니다. 이 메주 만들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이 콩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지어갖고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팔아갖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메주 하나에 들어있는 시간과 정성,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무튼 간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 만들어 놓은 메주가 무려 2톤. 안면도선 소금으로 염도를 맞추는데 달걀이 잘 뜨는 걸 보니 눈으로도 물의 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장독안에 간수를 넉넉하게 붓고 고추와 대추까지 넣어서 전통 된장 만들기를 마무리합니다. 달콤한 냄새. 어머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과 조청하는 거예요. 조청해서 네. 고추장 담으려고요. 사과 고추장. 고추장 담근다고요? 네. 요걸로요? 예산의 대표 특산품은 역시 사과죠. 달고 시원한 사과를 이용해 조청을 만들고 그 조청물을 이용해 고추장을 담근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장에서 달콤한 사과향이 우러나오는데 빛깔도 곱고 맛과 향은 더 맛깔스럽다네요.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예산 된장과 사과 고추장입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 딸들 마을 기업 고추장 담으러 왔다. 엄마 사과 고추장 맛있다. 이놈 먹고들 건강해라. 내가 고추장 보내줄 테니까 떡볶이 해서 맛있게 먹고 된장도 보내줄 테니까 맛있게 국 끓여서 먹어. 등산에 가서 알았지? 주민들의 수고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은 햇볕이 잘 드는 앞마당에서 숙성시킵니다. 이 햇빛과 바람이 깊고 진한 장맛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를 열어봤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요건 이제 마을 기업 시작할 때 네. 이제 첫 해에 담은 거라 5년 정도 된 건데요. 네. 암 환자들이 많이 사가요. 이제 어. 오래된 거는 짠 소금기가 없어져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된장 먹고 싶고 그러면 사가지고 가서 외국도 가고 막 그래요. 영국에도 가고. 저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한 네, 된장이네요. 와. 구수한 된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전통 밥상을 내어주셨는데요. 다른 양념 없이 할머니들의 손맛으로만 만든 귀한 밥상입니다. 비빔밥 맛있겠다. 여기 시금치에다가 생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더 왼손으로 비비고 우! 매콤달콤한 사과 고추장을 넣어 먹는 비빔밥. 이 사과향이 배어있어 정말 술술 들어갑니다.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침 닦으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소문내고 싶어지잖아요. 소박하면서도 깊고 담백한 맛 제가 보증합니다. 샵
비빔밥 맛집, 샵 된장국 맛집.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 깊고 구수한 맛이 난달까? 뭔가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예산의 또 다른 자랑, 드넓은 예당호를 찾았습니다. 넉넉한 풍경 덕분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죠. 넓다 넓어. 와 크다. 보면 볼수록 여기가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크고 넓다는 거죠. 호숫가 주변으로 이어진 산책길, 그 언저리에 자리한 한옥 카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머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커피는 살 안 쪄요? 여러분 이 문구가 저를 확 끌어당기는데요? 그럼 먹으러 가야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래된 구옥의 고전은 그대로 살리고 실내를 깔끔하게 단장한 한옥 카페. 예당호 호숫가 주변 풍경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감성 맛집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크진 않고요. 아담한 감성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소품들이 있고 딱 쉬어가기 좋은 장소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약간 한옥을 개조한 느낌도 있고 뭔가 이게 친근한 정감 있는 그런 감성이에요. 국산 콩을 갈아 넣고 견과류를 올려 만든 수제 콩가루 라떼.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쉬어가기에 좋더라고요. 나만 아는 비밀 장소를 발견한 기분. 이 맛에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의 푸근한 인심을 느끼며 촉촉하게 감성 충전도 해봅니다. 자, 이번엔 덕산면으로 고고! 지난해 여름 문을 연 내포 보부상촌인데요. 줄지어선 초가지붕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조선시대 저작거리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예산에서 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보부상촌 처음 와봤는데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많아요. 전국에 보면 보부상이라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 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저희들 예덕상무사는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 단체입니다. 상무사는 상업과 국제무역을 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부상단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산과 덕산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역사와 상업정신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겸비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체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부상 단체의 규모와 규칙 등을 알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보부상의 우두머리였던 접작의 직인도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다 지정된 거고 예전에 보부상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도장들입니다. 그다음 사용했던 도장은 저렇게 도장통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해놨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 도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어떤 다른 단체하고 업무를 할 때 도장을 찍어야만이 네. 그게 이렇게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예, 전시를 해놓은 맞습니다. 거구나. 여러분, 저 보부상촌 와서 차 뽑았어요. 바로 마차! 우! 그럼 출발! 말이 끄는 마차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분을 느끼며 저작거리 구경에 나섰는데요. 제가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에요. 달려! 달려! 덜컹거리는 마차 덕분에 마음까지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인데요. 그 기분 그대로 아름다운 야경을 즐겨봅니다. 아, 따뜻해. 여기는 밤 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와, 나무에 이렇게 조명까지. 밤에도 보는 맛이 있네. 맞다. 군밤 구워야지. 모닥불에서 직접 구워 먹는 군밤. 내포 보부상촌에서 행복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밥인지 꿀인지 모를 만큼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 덕분에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보부상들의 문화도 엿보고 감성 넘치는 체험도 하고 게다가 이 멋진 야경까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네요. 이 기분, 이 온도, 이 습도 다 내 맘속에 저장. 오늘의 오감 만족 감성 스팟입니다. 음력 정월에 만들어서 더 맛있는 정월장으로 전통의 맛을 느끼고 넉넉한 예당호의 풍경도 눈에 담았습니다. 또 전국 팔도를 누볐던 보부상들의 삶을 보고 들으며 옛 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만나고 싶은 날 예산으로 떠나보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니 웃고만 있었어. 봄꽃과 함께 찾아온 야외 활동의 계절. 봄 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나 새나 매 한 가지.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집을 나선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들하고 집에만 있기 갑갑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물찾기라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버스 타고 여행하며 보물도 찾고 창원시가 봄맞이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20명 전원을 순식간에 채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즐거워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가족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했다 조심스레 재개했는데요.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진해 해양공원까지 직진입니다. 그 보물찾기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계획이며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1년 만에 나온 가족 나들이. 코로나로 끊어졌던 일상이 회복되는 기분을 만끽해보는데요. 도심에서 30여 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총 4곳이고 4곳 중에서 2개씩 총 8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 2가지를 꼭 찾아오셔야 여기서 추첨이 가능하십니다. 보물 찾으러 출발! 진해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한 체험시설 4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라. 보물이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을 테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대다수 참가자가 가는 곳에 비해 일부러 집트랙 체험장을 선택했는데요. 과연 선아 씨의 촉은 적중할까요? 우와, 엄마 찾았다! 엄마 엄청 빠르게 찾았지. 보물 찾았어요. 집트랙 구경은 보너스. 재작년 문을 연 창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며 하늘을 나는 짜릿함. 보는 것만으로도 집콕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죠. 내가 보물을 숨긴다면 어디 숨기겠는가를 생각해서 찾아봐. 한 개씩만 가져가라. 아, 그치.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먹어, 아빠. 먹고 힘내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한 가족이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랬잖아. 다른 가족을 위해 보물을 남겨두는 배려심도 키우고요. 체험도 즐깁니다. 내 한 대, 내 두 대, 내 세 대, 네 대. 엄청 많이. 우와. 어떻게 받아봐봐. 보물상자 여기는 없나 봐. 이번에 찾은 곳은 어류생태학습관. 초원아 기다려, 같이 가. 입구에서 기다려. 저희 시티 투어 왔어요. 둘러보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 뭐가 보여? 보물찾기는 잠시 멈추고 체험 산매경에 빠져보는데요. 오, 잡았어. 보물을 찾으러 온 거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저희 오늘 하루에 저희가 원하는 바하고 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우와, 밑에도 물고기 보여. 물고기 생태 관찰은 꼬마 친구들의 호기심 자극제.
두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단순히 보물을 찾기 위한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이런 곳곳에 좋은 명소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갇힌 기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40분 남았어. 해전사 체험관. 여기 보석 있다. 이걸 이제 찾고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버스 내렸던 곳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나는 봤어 벌써. 나는 봤어. 오! 안에 뭘까? 빨리 봐봐. 안에 뭘까? 오! 오 진짜? 딱 3개야? 우와. 우리를 위해서. 우와. 해전사 체험관에서 임진왜란 공부 마치면 신나는 체험학습도 끝이 납니다. 맨날 갇혀 있었는데 애들하고 데리고 나오니까 뭐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보물 찾기도 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뒤이은 보물 추첨식. 살 친구 하나 뽑아볼까요? 자, 뭘까요? 종일거리다. 애가 로봇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로봇랜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로봇랜드 종일권이 돼서 애가 울었네요. 그래도 또 8세트가 돼서 다행히 8세트 가지고 가서 좋아하고 있어요. 당첨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큰 웃음을 보물로 받아는 걸요. 보물 찾기도 하고 또 몰랐던 체험도 같이 하면서 더 즐겁고 또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행사할 때 또 사은품도 조금 더 구성을 좀 알차게 해서 좀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한 선물 같은 날. 3월 한 달간 창원 시티투어버스 보물찾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요. 보물을 찾아 떠나보시죠.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여행이 대세인데요. 2000년 역사 문화 도시 나주의 새로운 모습을 알리기 위해 나주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명한 핫플레이스부터 다양한 먹거리까지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나주의 매력 함께 만나볼까요? 볕 좋은 날 카메라를 들고 외출 준비를 하는 첫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시 2021 SNS 서포터즈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 씨가 활동하고 있는 나주 SNS 서포터즈는 매년 20여 명의 시민 기자단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후 약 1년 동안 나주의 소통을 책임집니다. SNS 서포터즈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나주시 지역의 먹거리, 관광지, 숨겨진 명소, 그리고 지역 소식 등을 발빠르게 온라인 SNS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온라인 홍보 단원입니다. 블로그와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지역의 소식을 전한 선배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터넷 소통 부문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는데요. 2021년 서포터즈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은 나주의 유명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혜진 씨가 도착한 곳은 금성관 일대입니다. 모든 음식에 유래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나주 곰탕에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혜진 씨가 선택한 나주의 먹거리는 바로 곰탕인데요. 나주 곰탕에는 일제강점기 군수품으로 육류 통조림 제작 후 남은 부위를 고안해 굶주린 조선인들의 배를 채우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곰탕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왔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일제감정기 때 그런 아픔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더 알게 됐고 이제 직접 한번 곰탕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고 먹는 곰탕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물부터 남다른 나주곰탕. 사진으로 먼저 담아봅니다. 곰탕의 유래를 생각하며 한 입 먹어보는데요. 평소에도 곰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곰탕 한 그릇에도 유래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맛도 더 다르게 느껴지고.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는 혜진 씨. 혜진 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주에는 곰탕 말고도 역사와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진포 장어라든지 영상포 홍어라든지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음식들을 더 취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만날 서포터즈는 광주에서 온 동찬 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오늘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좀 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촬영을 와봤습니다.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을 가진 나주. 동찬 씨는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SNS 서포터즈로서 소개하는 산림자원연구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해가 어디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 빛이 좋은 편이어서 오전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오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원래 여행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나주에 괜찮은 여행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여행지들을 소개하고자 SNS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동찬 씨. 이곳 산림자원연구소는 잘 알려진 포토존뿐만이 아니라 대나무 숲길 그리고 잣나무 숲길 등 걷기 좋은 산책로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길 등을 이제 부각해서 쓸 계획입니다. 동찬 씨는 나주의 여행지를 모아 상품으로도 개발하고 싶다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나주 SNS 서포터즈입니다. 나주 곳곳에 숨은 여행지들을 많이 찾아 소개시켜드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주의 매력을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서포터즈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곳은 금성산. 두 아이의 엄마 지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나주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유지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주 금성산에 위치한 생태의 숲이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가족과 나들이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나주로 이사 온 지희 씨는 새로운 나의 도시 나주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숲 이제 글을 쓸 건데 여기서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저희가 뭐 직접 애벌레 그 체험도 하고 저희가 나한테도 그러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만들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인위적인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직접 담당자를 만나 궁금증을 풀기도 합니다. 지희 씨에게는 장소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데요. 아이랑 한 번 와서 4-5시간을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해요. 4-5시간을 머물려면 화장실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이가 보채지 않으려면 재미있게 놀이터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SNS 서포터즈로서 시민으로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나게 뛰놀고 난 뒤의 산림욕은 힐링 그 자체.
아이도 정말 즐거워 보이죠? 서포터즈를 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관광지 검색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관광지도 검색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화목해진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힐링도 하고 현장 취재를 마쳤다면 이제는 SNS에 올릴 차례. 취재한 날 바로 기사를 써야 그날의 생생함이 잘 녹아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했던 것보다 현장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만족스러운 견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하고 싶은데. 제가 다음으로 촬영할 장소는 늘어지 전망대예요. 한반도 모양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꽃도 피면 이제 그 산책로가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요. 오늘도 업데이트 완료. 나주는 2000년에 역사를 지닌 문화 도시인데요. 그래서 역사에 관한 문화재들도 많고 즐길거리, 먹거리,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볼거리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육아하기,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인 거예요. 여유롭고 교육하는 것도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나주 곳곳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알릴 생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욱 빛나는 나주의 매력. 그 진가를 전하게 될 SNS 서포터즈. 시민들의 눈으로 담은 생생한 나주의 이야기 기대할게요. 안이 부드럽고 겉이 바삭하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느님. 가게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이 넘치고 밥도 되는 샐러드. 밀양에서 가장 오래된 통닭과 가장 핫한 샐러드 지금 맛보러 갑니다. 촘촘하게 내리쬐는 볕이 눈부신 고장. 밀양의 첫 번째 맛집은 오랜 세월 사랑을 독차지한 곳입니다. 사장님, 생닭 한 마리 주세요. 그래 잠시만. 얼마예요? 6,000원. 네. 고맙대. 네. 전통도 오래되고 튀김도 맛있는데 생닭이 신선해서 자주 사러 옵니다. 밀양 사람이라면 이 집 통닭 안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34살에 겁도 없이 시작해가 지금은 71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75입니다. 주 메뉴는 5마리 통닭이 제일 인기입니다. 모든 걸 다 손수 사서 만들어진 양념치킨이 또 많이 나갑니다. 똥집, 청양초여서 매콤하게 튀겨드리는 거 손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옛날 그 모습 그 맛까지 그대로 튀기는 통닭은요. 우리 닭은 이 닭 안에다가 염지를 하지 않는 신선닭입니다. 그래서 통으로 튀깁니다. 다리와 가슴 쪽에가 잘 익기 위해서 칼집을 넣어가지고 여어서 한 10분 정도 튀기면 맛있는 닭이 됩니다. 안에는 고기를 삶는 것처럼 부드럽고 겉은 또 치킨처럼 바삭하고 그게 우리 집의 메인이고 특징이에요. 치킨 없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네. 제일 첫째 추억의 맛, 바삭바삭한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밀양말로 참말로 맛이 있어요. 바삭바삭하면서 이것도 참 맛이 있는데 양념통닭이 더 맛이 있어요. 한번 겹사 보이소. 여기 88년도 올림픽할 그 무렵에 양념닭이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양념닭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아 나도 양념닭을 만들어야 되겠다. 양파, 마늘, 사과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더 심도 있는 거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잖아요. 양념이란 날개 옷을 입으면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닭똥집. 건빵 속 별사탕처럼 청양고추를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그 향기까지 맛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사장님 기분 좋으면 감자도 덤으로 튀겨줍니다. 눈이 부시고 참을 수 없는 유혹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그때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찾아주시고 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 고객한테 치킨이 생각나시면 우리 가게에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킨과도 잘 어울리는 밀양의 두 번째 맛집.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이라는데요. 가게도 요즘 감성에 맞게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고 음식도 되게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써서 맛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샐러드 파스타 새우 포케 나왔습니다. 샐러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없을까? 간편하지만 푸짐하고 영양까지 고루 갖췄습니다. 저희 가게는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샐러드를 들 수 있는 가게이고요. 주 인기 메뉴로는 샐러드 파스타, 소 불고기 포케, 새우 포케가 있습니다. 근데 포케가 뭐죠? 하와이 말로 자르다는 뜻인데 생선을 잘게 잘라서 드레싱에 버무린 후 야채와 채소 그리고 현미밥과 어울려 먹는 음식입니다.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네, 3가지 채소를 베이스로 깔고 계란, 적채, 방울토마토 그리고 구운 새우를 올리고 현미밥 그리고 소스로 마무리합니다. 포케의 중심엔 일반 쌀을 살짝 섞어서 황금 비율로 만든 현미밥이 있는데요. 덕분에 열량은 다운, 맛과 건강은 업! 소스는 스파이시, 렌치, 허니갈릭, 발사믹 있는데 새우나 연어 같은 경우는 스파이시를 많이 드시고 소불고기는 허니갈릭을 많이 드십니다. 입맛대로 토핑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감과 풍미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샐러드. 다음 타자는 일반 파스타보다 조금 길게 삶아서 오일을 발효를 시킨 다음 각종 채소와 소불고기, 베이컨, 토핑을 올려 저만의 특별 소스로 마무리합니다. 꼭꼭 숨어라 파스타가 보일라. 치즈까지 솔솔 뿌려주면 완성. 샐러드 파스타랑 포케가 되게 재료가 신선해서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자주 찾게 될 것 같아요. 입맛 없을 때도 찾아주세요. 저희 가게 슬로건이 신선함을 요리하다처럼 신선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게 많이 찾아주세요.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죠? 밀양 사람들의 추억까지 바삭바삭 튀겨낸 통닭과 푸릇푸릇 이제 막 피어나는 샐러드. 한번 맛보세요. 여수시 고소동 한적한 도로변에 작고 아담한 수제 간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입에는 달고 몸에는 안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맛과 영양, 건강까지 두루 챙긴 일품 간식을 만드는 이 공간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여수에서 지금 2년차 수제 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하라고 합니다. 고소한 내음이 가득한 경하 씨의 간식 공방엔 비주얼부터 맛까지 사로잡는 간식들이 즐비합니다. 부지런히 만들어보는 오늘의 간식은 슬로우 푸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도라지 정과. 뭐 세척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이런 작업만 기본이 8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과로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매일 같은 시간 동안 끓이고 식히고 또
또 건조하고 식히고 계속 같은 시간 12시간 주기로 반복을 해가지고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해 먹기 편하게 만든 도라지 정과는 호흡기에 좋은 도라지의 특성 덕분에 봄을 맞은 요즘 인기 만점인데요. 그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도라지 정과를 만듭니다. 건강을 잃어본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간절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서울 생활할 때 또 아무래도 각박하고 힘들고 빨리빨리 해야 하다 보니까 항상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도 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갑상선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은 갑상선을 다 제거해낸 상태라서 평생 호르몬제 약을 먹어야 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젊은 시절을 도시에서 보낸 경아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 강사로 일했습니다. 보람은 컸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몸은 늘 고단했는데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계신 여수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건강한 간식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용돈벌이 애들 간식 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작정 창업을 하고 보니 두려움이 컸지만 두 팔 걷고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수십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끈기와 재주가 있었기에 경아 씨는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비대면 선물을 선호하는 흐름 덕분에 요즘은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느라 바쁩니다. 간식 만드는 일부터 택배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1인 창업자이다 보니 경아 씨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가게 문을 닫고 향하는 곳은 남해바다에서 건져낸 품질 좋은 수산물이 즐비한 수산시장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멸치 보러 왔어요. 저 평소에 가져가던 좋은 멸치 중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작은 거죠 지금? 네, 제일 작은 거. 얘랑 조금 다르네요, 크기가. 여수 멸치 하면은 또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해서 특별히 견과바를 여수 멸치 견과바라고 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죠. 항상 우리 또 동네를 찾아주셔서도 좋고 멸치 항상 또 제가 맛있고 좋은 것만 드리고. 네. 여수의 대표 특산물 멸치를 이용한 견과바. 저도 궁금한데요. 볶은 아몬드랑 그다음에 해바라기씨, 호박씨, 그리고 캐시넛, 현미, 햄프시드, 귀리, 검은깨 되게 많이 들어가집니다. 맛술 같은 거에다가 담가놨다가 오븐에다가 굽고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얘가 짠맛이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비린맛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비린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겪어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부러 짠맛이랑 비린맛을 없애는 데에 주력을 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만 쏙쏙 골라 넣고 설탕 대신 프락토 올리고당을 사용해 볶아내는 멸치 견과바. 습도에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을 피해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움도 있는데요.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만큼 견과바에 대한 경아 씨의 자부심도 큽니다. 여수의 특산품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정성을 듬뿍.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박경아표 멸치 견과바가 완성됐습니다. 잠시 숨 고를 틈도 없이 또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경아 씨. 지금 오늘 오후에 아이들 쿠킹 클래스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쌀로 아이들이랑 같이 쿠키 만들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쌀 베이킹 수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쌀 쿠키 만들 건데요. 무슨 재료일까? 밀가루 이럴 줄 알았어.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 같이 털어주세요. 같이 탈탈탈탈탈.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딸에게 줄 간식을 고민하다가 쌀 베이킹을 직접 배운 경아 씨는 아이들과의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쌀로 만드는 건강한 쿠키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겐 반죽의 촉감이 신기하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도 재밌는데요. 건강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까지 키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빨리 만들고 싶어요. 많이 만들고 싶어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쿠키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장식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꾸며보는 나만의 쿠키.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도 키워가겠죠. 맛있어요. 그냥 쌀로만 된 것도 맛있는데 이거 뭐 색칠 이거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일궈냈어도 아프면 안 되는데 그 건강을 하려면 건강한 음식들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음식을 제가 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전도사 경아 씨에겐 더불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분들도 꿈을 더 이뤄나갈 수 있게 제가 수업도 같이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사회생활을 활성화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하는 삶. 그 속에서 경아 씨는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경아 씨의 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토끼간 빼곤 다 있다는 육지 속 용궁을 소개합니다. 용이 내려앉았다는 독특한 지명부터 먹거리, 볼거리까지 가득한 용궁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산의 진미 물씬, 맛있는 향기 솔솔 풍겨오는 육지의 용궁,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이 내려앉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 신라시대에는 예천을 아울러 용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이를 알리듯 곳곳이 자리한 벽화를 따라 걸으면 도착하는 곳. 이번 역은 용궁역입니다. 영무원은 없는 무인 간이역 용궁역에 내리면 용궁의 명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하여튼 감칠맛, 진짜 맛있는 맛. 예전부터 제가 한 20년 이상 얘기 오는데. 여기도 순대, 저기도 순대, 고소한 순대 향기가 퍼지는 순대거리. 예로부터 우시장이 발달했던 이곳 용궁은 이제는 순대 성지로 전국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 그 인기를 증명하듯 해마다 열리는 순대축제, 퉁퉁한 막창 속 꽉 채운 재미로 전국 미식가들 총집합. 네, 여기는 맛있는 용궁 순대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이에요. 그렇죠. 명색이 용궁인 만큼 평범한 순대는 가라. 고소한 막창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재료, 이것이 바로 용궁 순대 클래스. 용궁 순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짝, 오징어 탄구이도 손님 맞이 불 샤워 중. 매콤한 양념옷 입고 연탄 불길에서 쥐아로 굴러 우로 굴러 볶아주면 완성.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유일하게 국내산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는 곳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용궁 순대. 입속으로 직행. 뜨뜻한 국물하고 순대하고 맛이 일동찹니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아낌없이 넣어주는 재료에 있었습니다. 통통한 국산 막창에 푸짐한 속, 촉촉 야들한 수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리얼 후기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가요. 일부러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무르 또 이제 여기 왔어요. 선산에서 이게 좀 왔어요. 선산, 구미 선산에서. 맛은 어떤 맛이에요? 예? 맛을 표현하자면. 맛을 표현하지만, 돼지 잡내 같은 거 이런 게 안 나고, 예, 잡내가 없어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오고 싶은 곳. 예. 순대 맛이 아주 특이하고 잡내도 없고 추천할 만합니다. 멀리서 온 보람도 있고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푸짐한 순대, 매콤한 오징어, 쫄깃한 곱창까지 육지와 바다의 맛 모두 만날 수 있는 용궁의 별미. 또 오고 싶어요, 순대짱. 자자, 용궁의 맛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인가요? 네, 요즘은 순대 쿠키와 용빵과 아메리카노 그리고 대추탕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흡사 용왕님의 별장 같기도 하고 전통 감성 물씬 앤틱한 인테리어가 반기는 용궁의 카페. 독특한 인테리어만큼이나 독특한 메뉴가 있다고 하죠. 예, 영궁을 대표하는 명물을 디저트로 만든 것인데요. 용이란 순대는 안 들어갔고요. 유기농 버터와 유기농 우리미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카페답게 고소하게 로스팅한 커피 물론 있고요. 용궁답게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 있습니다. 그리고 알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의 명물 푹 고아 만든 진한 대추차 아니 대추탕 등장이요. 저희 대추탕은요, 대추차가 아니고 대추탕인데요. 이거를 반 제대로 까가지고 우려서 꼭 짜서 우리 부부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 위에다가 견과류 여러 가지 대추를 비롯해서 잣, 호두, 아몬드, 견과류를 여러 가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 드시고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추와 제철 과일, 정성까지 팔팔 끓여 진한 맛 자랑하는 대추탕. 한 입 들이키는 순간 입속을 맴드는 용궁의 맛. 용궁을 대표하는 순대 모양 쿠키와 용 모양 빵으로 달콤하게 만나봅니다. 손님들을 위한 사장님의 또 다른 서비스. 살살 녹는 디저트만큼 부드러운 선율 자랑하는 색소폰 연주. 독특한 디저트에 이어 멋진 색소폰 연주가 이 카페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유려히 흘러가는 선율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곳이 별천지 용궁인가 하노라. 바리스타 부부가 알콩달콩 커피를 볶는 이 공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용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추억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입니다.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이지만 용궁의 역사와 이런 문화를 창고 문헌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망 공간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나른한 봄의 길목, 식도락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여 주목하라. 용궁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먹거리, 아기자기한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용궁의 이야기들. 푸짐함으론 둘째가라면 서로 막창순대와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까지 산의 진미 가득한 용궁 나들이었습니다.